중국인들이 한국은 중국 음식 좀 그만 훔쳐가라 라며 분노의 키보드를 두드리다가도 막상 한국식 마라탕 한 숟갈 입에 넣고는 방송을 끊고 밥까지 말아먹으며 그릇을 싹 비워버린 충격적인 장면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사실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마라탕조차 베껴갔다며 짝퉁의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리 곳곳에서 저렴하게 팔리던 얼얼하고 기름진 빨간 국물이 곧 정통의 상징이라 믿었고 한국이 그 맛을 살리지 못해 싱겁고 밋밋한 가짜를 만들어냈다고 조롱했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 언제나 자존심을 가장 세우던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법입니다. 처음 한국식 마라탕을 쳐다보며 이게 무슨 물탄 국물이냐? 라고 콧방귀를 뀌던 중국의 인기 틱토커가 한 숟갈 맛을 보자마자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혀끝에 퍼진 깔끔한 감칠맛이 뇌리를 스치더니 눈빛이 흔들리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는 혹시 카메라가 꺼졌냐는 듯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국자를 내려놓지 못했고 그릇에 밥을 말아 넣으려는 찰나 방송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라는 자막을 띄우고 돌연 영상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제작진조차 어쩌지 못할 정도로 두툼한 차슈와 탱글한 버섯, 푸짐한 청경채를 와르르 쓸어 담아가며 온 힘을 다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흡입했는데요. 그 모든 장면이 편집되지 않은 비하인드 영상으로 뒤늦게 공개되며 중국 네티즌들의 가슴에 거대한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충격을 받은 포인트는 단순히 맛있다는 감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마라탕은 두터운 기름막 대신 사골을 고아낸 듯한 맑고 깊은 육수 위로 각종 채소와 토핑이 화려하게 어우러져 기름으로 입을 마비시키는 대신 깔끔함으로 혀를 깨워주었고 캡사이신의 무자비한 매운맛 속에서도 은근하게 배어나오는 단맛과 감칠맛이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다 가게 직원들이 위생 장갑을 끼고 재료를 담아주며 앞치마까지 정성스럽게 건네는 섬세한 서비스는 길거리 서민 음식에 익숙한 중국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그래서 한 네티즌이 이렇게 울분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체 왜 우리보다 한국 마라탕이 더 고급져 보이는 거냐? 이건 반칙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미국 본토에서도 K-마라탕 열풍이 부는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문을 연 한국 브랜드 다복향 1호점은 오픈 첫날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현지 언론이 긴급 속보로 보도했을 정도였습니다. 태국인들은 마라 향신료 특유의 쏘는 맛에 코코넛 밀크를 곁들여 먹던 문화가 있었기에 한국식 사골 베이스와 한국 고춧가루가 만들어내는 감칠맛에 열광했고 지금껏 먹어본 마라탕 중 가장 부드럽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죠. 또 뉴욕 32번가의 소린 마라는 오픈 직후 하루 매출 1,000만 원을 가뿐히 돌파해 현지 식당 업계 종사자들이 이건 김치찌개 이후 최고 히트작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언론 CCTV가 긴급하게 보도에 나서며 마라탕은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경고 방송을 내보냈으니 한국 네티즌들은 김치도 처음엔 우리 것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마라탕까지 라며 폭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식 마라탕은 기원부터가 매우 서민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스촨 청년들이 강가에서 작은 솥을 걸어놓고 돼지기름에 각종 향신료를 볶아 만든 거친 국물에 이것저것 건더기를 던져 넣어 끓여 먹었다는 통설이 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노동자들이 기름에 풍성한 열량을 더해 허기를 달랬기에 칼로리는 한 그릇에 2000kcal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조차 국물은 마시면 안 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하고 위생 상태 역시 검증하기 어렵다 보니 믿고 먹는 곳은 드물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맵찔이 테스트 같은 유행어가 돌아서일까요? 맵기의 단계를 섬세하게 조절하며 맛있게 매운맛을 찾는데 탁월한 민족성을 보여왔습니다. 닭발을 먹어도 불맛을 입히고 떡볶이를 끓여도 고추장을 숙성해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노하우가 이미 어마어마했죠. 이런 고급화된 매운맛 DNA가 마라탕에도 녹아들어 기름진 향신기름 대신 사골 베이스를 사용해 국물이 뽀얗게 빛나도록 깔끔함을 살리고 여기에 새우, 홍합, 꽃게 등 신선한 해산물로 깊이를 더했습니다. 심지어 매운맛 단계에 따라 순한 맛부터 불지옥 맛까지 구분하니 매운 음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조차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고 매운맛 마니아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죠. 덕분에 아시아권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끝나고 K-마라탕 회동이 필수 코스가 되었고 한류 콘텐츠를 즐기던 팬들은 K-드라마 정주행 후엔 K-마라탕 먹방이라며 SNS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까칠한 중국 언론조차도
한국식 마라탕은 기름 함량을 낮춰 건강 지향적이다라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의 젊은 미식 연구가들은 전통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한국식 마라탕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누가 누구의 음식을 베낀 것인가?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문화란 결국 교류 속에서 진화하는 법이고 한국은 마라탕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건강 맛 서비스라는 3박자를 더해 업그레이드한 셈이니까요. 그런데도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언젠가 한국인들이 마라탕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까봐 두렵다라며 자격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마라탕은 그냥 줄 테니 중국은 김치나 내놓으라고 일침을 날렸고 외신들은 이 기이한 설전을 음식계의 영토 분쟁이라 명명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한국식 마라탕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진짜 비밀입니다. 첫째, 브랜드 전략입니다. 다복향은 매장 내부를 한옥의 목재미와 현대적인 조명을 조합해 K-오리엔탈 감성을 살렸고 메뉴판에는 한국어, 영어, 현지어 3가지 언어를 병기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위생 이미지입니다. 개방형 주방에서 스테인리스 집게로 토핑을 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안심 먹거리라는 신뢰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셋째, 지역 맞춤형 레시피입니다. 태국에서는 고수와 라임을 곁들여 새콤함을 살렸고 미국에서는 로제 소스를 추가해 크리미하고 매끈한 텍스처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세부 전략은 입소문 마케팅을 폭발시켰고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친구를 데려온다는 골목식당 공식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짝퉁만 만든다던 비난이 거꾸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켜버리는 역설적 광고 효과까지 가져왔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또 어떤 한국식 퓨전 음식이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이미 김치 프라이가 멕시코 타코 소스와 손을 잡았고 불고기 라면이 유럽 대학생의 자취방 필수 식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자는 불닭스시 혹은 비빔면 피자.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나요? 중국 네티즌들이 다시금 가슴을 부여잡고 이제 그만 좀을 외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한국 식문화의 창의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문화는 흐르고 변하는 강물 같아서 특정 국가가 원조라는 깃발만 꽂아둔다고 해서 영원히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식 마라탕은 중국의 매운 국물 요리가 한국인의 손길을 거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한국이 세계 음식 시장에서 변방이 아닌 트렌드를 주도하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한국은 음식 좀 그만 훔쳐가라라고 소리친다면 우리는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훔친 게 아니라 더 맛있게 만들어서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식 마라탕이 세계를 뒤흔드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그 속에는 한국인의 섬세한 미각, 치밀한 위생 감각, 그리고 끝없는 창의력이 숨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엔 또 어떤 음식이 글로벌 미각 지도를 뒤집어 놓을지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